네, 안녕하세요. 여의도 너머 TV 닭간다 진행을 맡은 경민정입니다. 이쪽 저쪽 편들기 없습니다. 일방적으로 말하지도 않겠습니다. 진영을 넘어서 균형 잡힌 시선으로 정치의 속사정을 낱낱이 파헤치는 리얼 정치 토크쇼 닭간다. 매일 오전 10시 30분 라이브로 진행을 하고 있고 저는 어제 김기욱 씨랑 더블 진행하고 나서 오늘 이렇게 혼자 진행을 하게 된 거는 또 처음인데요. 또 많은 격려와 응원의 메시지도 부탁드리고요. 이렇게 저는 매주 월요일과 화요일 이틀간 여러분과 함께 호흡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잘 부탁드리고요. 응원의 댓글 그리고 방송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면 좋겠다 이런 말씀도 주시고 오늘 아주 또 출중한 게스트분들 저희가 참 이렇게 섭외하기 참 어려웠거든요. 이분들을 얼른 모셔봤으니까 많이 사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함께 댓글 남겨주신 분들을 선정해서 푸짐한 상품을 드리고 있으니까 지금 저희가 아직 프로그램 초기예요. 그래서 경쟁률이 낮은 만큼 많은 분들 들어오셔서 댓글 남겨주시고 푸짐한 상품도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저희 메인 타이틀입니다. 자, 말씀드릴게요. 고수들의 초정밀 정치 해부쇼 닭간다. 이제 함께 계신 게스트분들의 박수로 다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와, 제가 또 한 분 한 분 좀 소개해 드릴 텐데 오늘 함께 정치를 까볼 세 분이세요. 제가 이렇게 SNS에도 홍보를 올리고 하니까 너무 반가워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네. 예, 한 분 한 분 소개를 할 텐데 자, 먼저 시사 방송 프로그램 이제 풍자 방송 또 성대모사의 달인 네. 개콘에도 출연을 하셨던 아주 아, 유명한 그렇습니다. 분이신데 네. 이상민 크리에이터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정민입니다. 참 유명하신 분이시고 오늘도 참 네. 활약이 기대가 됩니다. 네. 지금 엄청난 노력파입니다. 아, 그렇습니다. 저 준비가- 다른 아, 사람의 네네네. 목소리와 이 흉내를 그대로 낸다는 건 대단한 네네네. 일이에요. 네. 앞에 지금 화면에 안 보여서 그렇지 네. 이렇게 가면을 다 이렇게 네. 준비해 왔습니다. 몇십 개를 오, 펼쳐고 와. 오, 이제는 그래서 엄청 많아. 목사님도 계시고. 또 오늘 게스트가 저희는 귀한 세 분을 모셨지만 저 네. 앞에 계신 요 가면으로 그렇죠. 몇십 분 더 모시는 걸로 그렇게 한 의견을 20명 나오는 방송이야. 출연료는 그대로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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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타까운 20분의 부분입니다. 1씩만 받아. 뭐 정말로 그야말로 일당 20, 30 네. 하시대요. 좋습니다. 자, 그리고 아주 만나 뵙고 싶었습니다. 이동학 전 민주당 최고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네.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개혁신당에서 최고위원 선거에서 1등으로 당선하신 그 포스가 아주 대단한 분이시죠. 벌써부터 이분을 기다리시는 분들이 문자가 엄청 많이 오셨는데요. 김성열 개혁신당 수석 최고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아유 감사합니다. 김성열입니다. 이렇게 또 귀한 세 분을 모시고 여의도 너머 TV 닭간다 오늘 이렇게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은 오늘 이 방송국에는 처음이시잖아요. 네네네. 네, 어떻게 좀 처음에 오셨는데 느낌이 어떠신지 또 응원의 말씀 좀 해주시죠. 예, 일단 진행자께서 네. 너무 TV조선 같습니다. TV조선 같다는 건 어떤 뜻이에요? 종편에 온 느낌이에요. 아, 그래요? 네, 네. 너무 좀 자연스럽게 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들고 아니 근데 저 궁금한 게 예. 수석 최고위원 네. 좀 되셨는데 예. 좀 기분은 어떻습니까? 그 가성비 선거를 하셨습니까? 그게 제일 궁금하더라고요. 아 가성비는 제가 아마 최고였을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저는 캠프도 안 만들고 네. 후원회도 안 열고 네. 그냥 몸으로 다 떼어가지고. 사진을 계속 똑같은 걸 쓰시길래. 예, 그 뭐지? 사진도 예전에 썼던 거, 예전에 한 2년 전에 찍은 거 그냥 그대로 썼고요. 어. 예, 포스터도 지지자분들이 만들어 주시고 아, 그래가지고, 예, 훌륭합니다. 가성비 선거는 그렇게 했습니다. 네. 와. 제일 기대가 됐던 분입니다. 오늘. 아유 감사합니다. 정치 의원님은 아는 분이기 때문에. 네네네. 정말 지지율이 높았어요. 아, 깜짝 그러니까요. 놀라서 거기 장내에 계신 분들이 와 뭐 이런 탄성이 어떻게 나왔어요. 그 선동을 한 겁니까? 평상시에. 아, 그렇습니다. 평상시에 선동 평상시에 많이 우리 해가지고. 예, 우리 동학이가 저 네. 이렇게 많이 공격해 줄 때, 다 이동학 덕분입니다. 예. 여기서도 오늘도 살짝 좀 몰아드리고 가겠습니다. 네. 네. 이 공격이 오히려 더 아, 예. 맷집을 키워주고 그럼요. 사이즈를 네. 키워줍니다. 아니 근데 진짜 여당이라니까 다르네요. 우리 여유 있게 그냥 하는 거죠. 야당일 굉장히 때 여유 진짜 있- 힘들었거든요. 야당일 때 힘들었죠. 힘들었어요. 자, 그러면은 여당에서 나오신 분의 말씀을 또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일단 무슨 골방인 줄 알았는데 골방이 아니고
아니고 아니, 지금 약간 그럴 듯해 보여 여기. 여기 그래가지고. 엄청 공간이 크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네. 예, 완전 방송국 같은 그런 느낌이 딱 선입견을 좀 들어가지고 가지고 있었군요. 뭔가 안정적인 곳에 왔다. 예, 그런 느낌이 딱 듭니다. 그러면은 골방인 줄 알고 처음에 좀 가기가 망설여졌다가 아니 그럼 원래 그런 게 훨씬 더 좋아했는데 네. 지금 와 보니까 진짜 완전 안정적이고 제가 아침에 아침 방송 8시에 하고 왔거든요. 네. 거기보다 훨씬 좋아. 심지어 거기는 BBS 불교 방송인데 거기보다 지금 여기가 훨씬 넓어요. 한 6배 되는 것 같은데? 부처님 아, 듣고 여기? 계시는데 또 네. 부처님 듣고 계시는데 또 지금 부처님 듣고 계시니까 또 저는 방송 관계자 듣고 계신다 이런 말씀까지 생각했는데 부처님까지 가는 거는 네. 방송국은 네, 와, 방송국은 역시 여기 대단하십니다. 훨씬 더 크다. 그렇습니다. 네. 예, 방송국 이거 들으려고 또 사이즈도 몇 번 크고. 돌려보시겠죠. 네, 참고로 뭐. 저는 이제 신학대에 나왔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우리 그리고 김성렬 수석 최고위원. 예. 아니 저는 사실 이 공간도 그렇고 여기 지금 계신 분들도 그렇고 우리 크리에이터님은 처음 뵙지만 네. 다들 익숙한 분들이 많아가지고 오늘 방송 좀 긴장하고 왔는데 좀 편하게 해도 되겠다 이런 생각 좀 들고요. 네. 이렇게 익숙한 분들이 와 있다는 거는 그만큼 프로의 냄새가 난다. 네. 굉장히 빠르게 성장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예. 이렇게 여러분들 많이 좀 구독 해주시고요. 좋아요. 많이 좀 좋아요 눌러주시고 하면은 금방 커질 것 같습니다. 예. 지금 굉장히 잘 지켜달라. 개혁신당 잘 지켜달라. 아그네스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셨고 제주 노을님도 그럴 듯해 보인대. 너무 좋아. 뭐 이런 말씀 주시고 계시고. 역시 이 프로그램 자체가 좀 뭔가 이동학님도 멋져요. 고맙습니다. 네, 동금신 이렇게 또 들어오셨고 어떻게 이상민 크리에이터님은 별로 멋지지 않으신가요? 저요. 네. 저는 이 세 분과 달리 댓글부들을 안 풀었습니다. 정직하게 지금 어떤 여론이 말을 해도 어떤 말을 해도 지금 댓글 부대 풀지 395분 이분들 다 댓글 부대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아, 네, 네. 야, 지금 시청자를 댓글 부대로 저는 모든 방송에서 다 네. 안녕하십니까 황교안입니다. 모두 부정 선거입니다. 여러분 막아주십시오. 황교안 모드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여론을 만들어낸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예, 제 좋습니다. 언급이 없지 않습니까 하나도? 네. 보통 같으면 PD들이 적어주는데. 네. 그렇죠. 혹시 뭐 안 되는 분이 있으세요? 저희가 아무 분이나 좀 소환을 할 수가 있어서 중간 중간에 안 그렇습니다. 되는 분 미리 안 말씀해 되는 주시면은 분이 몇 명 있는데요. 네. 거의 다 됩니다. 네. 네네네. 그래서 대단하네, 오늘 뉴스에서 좀 이렇게 총평해 주시면은 제가 그분들의 반론권 차원에서 좀 확보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네네. 오늘 초호화 게스트 모셨다 그래가지고 네. 내 얘기하나 그랬더니 저분들이셨군요. 어려운 분들 모셔놨구나. 네네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예, 좋습니다. 이렇게 또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네. 저희가 프로그램 오늘 라이브가 4번째 방송이에요. 처음에 500분 정도의 구독자로 시작을 해서 지금 2,330분이 넘어섰고요. 그리고 전체 조회수가 또 10,000회를 넘어서고 있기 때문에 참 많은 분들의 사랑을 처음부터 주목을 받고 있는 방송이다. 그렇게 세 분 귀한 분 모신. 저는 솔직히 이 앵커님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야, 갑자기. 당연히 갑자기 김기욱 필요 없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다 앵커님 덕분에 고정이신가요? 고정이시라서 그런 거야? 고정이 안 그분은 돼서? 잘 보일 이유가 없습니다. 오늘 잘릴 수도 김기욱 있어. 우차사 출신입니다. 저는 그렇죠. 개콘을 했습니다. 예. 아, 네. 프라이드가 다르구만. 서울 방송 언제적 서울 방송입니까? 전 정치 쇼도 안 들어요. 재밌다. 그렇군요. 일단은. 진행자로 하셨어야 좀 게스트로 해가지고 조금 약간 화가 나신 것 같은데. 이렇게 하니까 지금 앵커를 네, 네. 칭찬하시니까 바로 이상민 나비 넥타이 너무 좋다. 그렇습니다. 예, 바로 그것도 한 명 마음에. 지금 네, 이렇게 홍보됐습니다. 또 네. 외모가 경쟁력이다 이런 말씀. 화이팅. 오늘- 막 올라오고 있어요. 오늘 댓글 엄청 부대가 어려 보인다는 댓글이 있는데 실제로 어립니다. 이거는 돌려가는 것 같아요. 네네네. 여기서 가장 어리신 걸로. 네네. 94년에 태어났습니다. 예. 자, 네, 김일성이 죽던 해입니다. 좋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처음에 제가 또 단독으로 진행을 한 첫날이만큼 여러 가지 썰을 좀 풀어봤는데 지금 또 여러 가지 사안들이 참 많이 있어요. 중요한 것들을 이게 약간 까만 장벽 안에서 장막 안에서 우리가 밀실 토크 같은 개념으로 하니까 네. 특히 여당에서 오신 네. 우리 이동학 최고께서는 좀 많이 까주고 가시기 바랍니다. 예, 그럼요. 네. 네. 아니, 깔 목소리가 거 너무 많죠. 네. 기름져졌어요. 네, 뭐라고요? 야당일 땐 이렇지 않았거든요. 그래요? 중후해졌죠. 아니 목에 기운이 확 들어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자다 와가지고 너무 더워. 이런 분위기 너무 좋습니다. 네. 자, 이제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죠. 그러면 쏟아지는 특검 이슈 중에서 꼭 알아야 할 것만 엄선해서 싹싹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특검 캐비넷 확 열어볼 텐데요.
먼저 저희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 김건희 특검의 소환 요청에 불응을 했는데요. 자, 먼저 우리 이상민 씨께서는 어떻게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하시는지 누구의 말씀을 좀 전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국민 여러분. 우리 간치수인지 뭐 간수치인지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그 거동들이 불편하신 분은 없으시죠? 저는 좀 불편해가지고. 근데 요즘에 이런 노래가 있대요. 그 윤호 씨가 불렀다는 노래인데, 이건 첫 번째 레슨, 수사는 출석 안 하기. 이건 두 번째 레슨, 아파서 아유 못 간다 하기. 다들 모르시나 보네. 어쨌든 저는 정말 아프기 때문에 마음이 아파요. 그리고 편지도 내가 봤잖아요. 러브레터 그 모스탄 씨하고. 아, 참 네, 좋았지. 그럼 윤석열 씨 지금 거의 아내 되시는 분이 네네네. 보러 오지 않잖아요. 그렇죠? 면회를 안 오는데 좀 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다시 태어난데도 그런 아내 또 없을 테죠. 네, 질문이 뭐였죠? 그러니까 김건희 씨가 오지 않는데 다들 고개 좀 숙여주세요. 우리 지지자들 보시니까. 네, 진행해 주시죠. 그 김건희 씨가 여기 와서 면회를 좀 하고 해야 될 텐데 김건희 어떻게 씨가 생각하세요? 뭡니까? 우리 와이프를 갖다가 이렇게 음해를 하고 그렇게 박절한 마인드로 갖다가 저기 진행을 하니까 정말 아니 모스탄 대사님이 광고 좀 넣어주세요. 여기. 미국이 개입을 해달란 말이야 우리 광고판에. 여기까지입니다. 어쨌든 저는 불출석합니다. 불출석. 저희는 그래서 이게 정치권에서는 윤석열 씨는 네. 출석을 하지 않겠다 그러고 네네네. 김건희 씨는 출석을 할 것 같은 뉘앙스로 말하고 네. 그러니까는 뭐 두 분 사이에 조금 금이 간 게 아니냐 아니면 예전처럼 이런 거 있잖아요. 왜 결혼을 해놓고서 약간은 뭐 재산 문제 이런 것 때문에 뭐 위장 이혼할 수도 있고 뭐 이런 거 아닙니까? 뭐 네네. 그런 식으로 조금 사이가 벌어지고 있는 것 같기도 한데 보시기에는 어떠십니까? 그럴 관계가 아니죠. 그것은 쌍방일 때 그렇게 금이 가거나 그런 거지 일방적 관계, 상하 관계에서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질 수 없죠. 일방적으로 심부름을 하거나 일방적으로 지시에 의해서 뭔가 행동을 해야 되는 그런 관계일 때는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어떤 생각일 거냐면 저는 끝까지 간다. 그리고 수사기관이 아무리 나를 수사하려고 해도 나는 거기에 응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난 끝까지 가도 어차피 무기징역 또는 사형 이거 그냥 언도받고 감옥에 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누군가를 극우파에서 대통령을 만들어서 나는 사면 된다. 그 방향에서 그냥 일정 부분 생각을 아예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과정에서 그냥 온통 다 해볼 테면 해봐라 그냥 이런 마인드인 것 같아요. 그럼 뭐 김건희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불출석을 하고 그 전략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아니죠. 그냥 뭐 처음부터 이건 정해져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냥 모든 걸 다 포기하고 마지막에 나는 그 수가 있다. 딱 그것만 믿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뭐 김성렬 최고위원 보시기에는 이렇게 불출석하고 이러는 거가 그러면은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원래는 법적으로는 전혀 도움이 안 되죠. 이렇게 되면은 자신의 변론권 자체를 쓰지 못하는 거나 다름없어요. 이제 법정에 가서 얘기하겠다 이것뿐인데 법정에 가서 얘기했을 때 그거에 대한 진위를 또 판사가 함부로 판단하기도 되게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자신한테 불리한 이야기를 계속 불리한 행동들을 하고 있는 건데 근데 사실 이게 거의 현행범이나 다름없는 내용이에요. 우리 다들 봤잖아요. 국회 총등 군인들이 쳐들어오는 거 봤고 그리고 이 관련자들의 증언과 증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사실은 자기가 무슨 변명을 어떻게 하더라도 다 반박당할 거라는 걸 알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자신으로서는 이거에 대해서 뭐 내가 이거를 시인을 하면 형을 깎아줄 거다 이런 것도 전혀 없기 때문에 아예 응하지 않고 본인은 본인의 주장을 끝까지 계속 해나갈 가능성이 훨씬 높다. 그렇게 해서 뭐 나중에 지금 이동학 최고 말씀하신 것처럼 나중에 뭐 어떻게 되면은 이 신념을 지켰다는 이유로 또 나를 사면해 줄 사람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정말 진짜 헛된 꿈이라는 거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가 이렇게 그 앞에 나와 있는 사람한테는 원래 모질게 못해요. 네. 근데 좀 전에 잠깐 등장을 하셨어가지고 제가 함부로 말을 못 하겠는데 우리 김건희 쳤어. 그거 해보시고. 이분 등장하시고 네, 표정이 안 좋았어. 앞에 있는 사람한테 함부로 못 하는데 오늘 좀 되게 사진만 봐도 좀 마음이 박절한 마인드가 안 돼요. 뭘 받았나 보네요. 네, 아니 네. 근데 진짜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마지막엔 딱 하나는 해주셨으면 하는 부분은 있어요. 뭐 본인이 어떤 의도건 저희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만 계엄이건 뭘 했던
국민들이 얻었던 이 마음의 상처와 민주주의를 후퇴시켰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과는 해야 됩니다. 끝까지 자신이 옳았다라는 저런 걸 계속 몰고 가는 거는 역사가 결국 안 좋게 평가를 할 거예요. 네. 아, 그런데요. 지금 또 윤상현 의원이 네. 검찰에 출석해가지고 또 본인이 윤석열 씨하고 통화를 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뭔가 이렇게 되면은 그냥 직접적으로 본인이 관련이 된 거 아니야? 뭐 특검 거의 다 종료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생각을 할 만한 여론이 일고 있는데 이동호 치고 보시기에는 그러면은 뭐 이제 특검 그만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만할 수가 없죠. 왜냐면 뭐 이것뿐만 아니라 공천 개입뿐만 아니라 지금 걸려 있는 것들이 꽤 많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그 세 개 특검 모두 다에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다 연루가 되어 있는 부분이라 네. 이어서 그것을 그냥 끝낼 수가 없고 지금 남아 있는 기간 동안만큼은 어찌 됐건 최선을 다해서 수사를 해야 되고 명명백백하게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다 해야죠. 그리고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는 네. 지금까지 계속 거짓말 해왔어요. 그리고 약간 실수한 게 있는데 10월 23일 작년 SBS 김태현의 뉴스쇼에 나가가지고 네. 본인이 발언을 실수한 게 있어요. 어떤 근데 사실 말인데요? 기자분들도 아마 이거 다시 들어보세요. 그때 예. 김진태 정치쇼 나가가지고 김진태 지사가 그때 자기 컷오프 당해가지고 국회 앞에서 천막 깔아놓고 단식 투쟁을 한단 말이에요. 네. 근데 윤상현 의원이 자기 동생이니까 뭐 갔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 그때 김건희 씨가 김진태 지사를 살려가지고 다시 경선 시켜줘가지고 강원도지사로 가게 한 거 아니냐라고 김건희한테 초점이 다 쏠려가고 있을 때 네. 윤상현 의원이 그 방송에 나와가지고 네. 김건희 여사가 뭘 했냐 내가 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어. 근데 그게 지나가면서 얘기가 된 거라 아. 진행자도 그냥 지나갔고 네. 네. 그래서 사실상 자백한 거거든요. 어. 그러니까 지금 그 김영선 씨에만 개입을 한 게 아니고 여기에다가도 개입을 했고 자기가 직접 대통령한테 전화했다고까지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진짜 그게 한 문장 지나가서 저는 촉으로 딱 이거 뭐지? 자백인가? 이런 생각했는데 진행자부터 해가지고 그 뒤로 그게 그냥 훅 지나 워낙 다른 사람 큰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근데 그 영상 같은 네, 거가 영상 남아 있어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거를 가지고 네. 또 증거 자료로 쓸 수 있는 거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김영선 네. 건만 이 대통령이 한 게 아니라 네. 사실은 그때 자기가 대통령한테 직접 얘기했다. 그 본인은 보궐선거 그 공관위원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선거도 관여를 해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까지도 결국 다 짚어봐야 된다. 네. 그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말도 했었잖아요. 네. 그 공간위에서 나한테 그 들고 왔길래 내가 그 김영선이 그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그거는 김영선을 좀 해줘라 그랬는데 그 말이 많네 당해서. 말이 많. 예, 이 말을 또 했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번복한 거 아니냐. 어. 또 이런 시각이 있잖아요. 음. 예, 어떻습니까, 김치고 의원님? 아니 근데 이게 좀 전에 뭐 윤상현 의원 이야기도 나왔었지만 윤상현 의원은 지금 뭐 다른 이야기는 자기가 다 빠져나갈 수 있어요. 네. 좀 전에 하신 얘기도 내가 그냥 허세 좀 부렸다. 그냥 그러면 사실 빠져나가요 이거. 근데 지금 이 건에 대해서는 어쨌든 지금 사실 녹취록 튼 것처럼 너무 똑같아가지고 깜짝 놀랐는데 더빙했습니다. 그러네요. 예, 그 녹취록에 정확하게 나오잖아요. 내가 윤상현한테 얘기를 했다라는 부분이 본인이 나와요. 네. 그렇다면 이건 조사를 할 수밖에 없고 조사하면 뭐가 나옵니까? 연락을 할 거였으면 뭐 전화든 뭐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통신 기록하면 바로 나오잖아요. 무슨 내용을 했는지는 사실은 몰라요. 하지만 적어도 통화를 했다라는 내용이 나오면 앞뒤 정황을 맞췄을 때 이거는 공천 개입의 여지가 분명히 보인다라고 하고 그래서 사실은 지금 그쪽 사람들이 다 탈출하고 있어요. 탈출은 지능순이라고. 지금 그쪽 좀 전까지 얼만큼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을 감싸고 호위하던 그 수만 톤 친윤들이 다 없어졌어요. 다 없어졌고 그냥 한 명 한 명 먼저 빠져나가고 있는데 윤석열 의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속보 나오고 뭐 이런 것들 보면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대통령으로부터 전화 받았다.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전화 받았다. 이 얘기는 뭡니까? 다 시인하는 거예요. 다 시인하고 대신에 위계에 의해서 대통령이 얘기를 하는데 그걸 어떻게 안 듣냐. 그 정도로 빠져나가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자기는 단순히 시행을 했을 뿐이다. 시킨 사람이 문제다라고 하는 거고. 근데 그거는 틀린 말은 아니에요. 왜냐면은 공관위원장이시기 때문에 사실은 공천 관리를 해야 되는 그 실무는 여기에 있는 거고. 그리고 사실 이제 막 당선된 대통령이 직접 전화를 해서 했을 때 이게 누구라고 해도 그걸 관련해 가지고 과연 나는 그거 못해라고 끊어낼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느냐라는 네. 건 판단을 한다면 이거에 대해서는
뭐 분명히 잘못은 했지만 그 형량이나 이런 게 굉장히 감해지겠죠. 네. 그러니까 그런 거를 노리고 이제 슬슬 다 불 거고 그래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금 아무 말 안 하건 와서 무슨 얘기를 하건 다 소용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저는 지나고 보니까 네. 윤상현 의원이 그동안 끊임없이 마치 집사처럼 왔다 갔다 했잖아요. 윤석열 전 대통령 잡혀갈 때도 그 옆에 있었고 그렇죠. 또 어디 구치소 나올 때도 거기 현장 찾아갔고 아크로비스타까지 또 가고 네. 이런 역할들을 왜 하지? 근데 충성심인가? 이걸 봤더니 그게 아니고 연루되어 있는 건이 너무 많은 거야.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불면 자기도 위험하고 뭐 이런 건데 이미 그런 칼날이 왔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가 이제 마지막에 결국 불었다. 네, 인정해버렸잖아요. 이게 뭐 공천 관련해 가지고는 여러 가지 의혹들이 많이 있는데 뭐 이게 김영선 후보 공천뿐만이 아니고 그때 한 7곳 정도 공천을 할 수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거를 7곳 다 할 수 있는데 뭐 한 곳만 개입했다고 하는 것 자체가 넌센스 아니냐 뭐 이런 생각으로 인터뷰를 한 분도 계시고 이러는데 전반적으로 이렇게 대통령이 공천에 개입하고 이래 되는 겁니까 대통령 전 대통령? 안녕하십니까. 네. 홍준표입니다. 네. 갑자기. 윤석열과 한동훈이가 박근혜를 향해서 휘둘렸던 칼이 돌아서 지들한테 간 겁니다. 지들도 그렇게 잔인하게 수사하지 않았어요. 사람을 몇백 번씩 도륙을 하고 도합 35년을 구형하고 공천관여 부분 2년 선고했어요. 그렇게 만들었어요. 최근에 권영근 가만히 있어봐요. 의원하고 가만히 그래서 모든 것은 사표 기정이고 다 돌아오는 거다. 내 그래 보는 거죠. 사회자가 끼어들어요. 아유, 뭐 다 질문을 해야 깐다고 내도 되지 깝니까? 않습니까? 방자하게 이래서 뭐 지금 기자들 배제하시는 것처럼 그래서 앵커도 배제하실 겁니까 지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내 그 말하는 거죠. 고등학교 어디 나와서 영남고 나왔습니까? 박절한 마인드로 안 돼요. 아, 네. 뭐 그렇게 저 방자하게 끼어드니까 그래 뭐. 이게 진짜 목소리만 들으면 너무 똑같다 정말. 지금 보면은 여기 댓글이 보면은 세 분이 얼굴이 똑같다는 말들이 많이 올라와요. 뭐가 똑같죠? 누가 좀 마음이 상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안경을 안 아, 썼습니다. 네, 좀 약간 저는 오늘부터 런닝 할랍니다. 이제. 안 됩니다. 연상되는 얼굴들이 있어요. 우리 김상열 수석 네. 최고위원님은 잔망 루피를 닮았다는 이야기. 그리고 알겠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동학 최고님께서는 뭔가 아리따운 여성의 이미지가 좀 떠오르기도 하고, 정말요? 예, 눈이 이렇게 눈망울이 크셔가지고, 예. 예, 그 엘사 동생 안나 닮았다는. 엘사도 아니고 동생이 있어요? 엘사가? 거기 뭐 사슴도 아, 예. 아니고. 엘사 동생 안나를 좀 닮으신 것 같아요. 오늘 끝나고 한번 보겠습니다. 아, 어떻게 네. 생겼을지. 주인공은 네. 아니야 주인공. 그럼 아, 우리 주인공은 아니에요. 네. 우리 이상민 씨는 누굴 좀 닮았다고? 저는 이제 개콘할 때 유민상 선배. 유민상. 다들 화들짝 놀래더라고요. 유민상 선배 오신 줄 알았다고. 아, 네네네네. 야 있네. 조금 있어요. 있네. 전체적인 네. 이미지가 배성재 닮았다는 얘기 들었어요. 아, 네, 또 네. 닮았어, 그러네. 또 닮았어. 네, 배성재를 있어. 닮았다. 네. 이상민 전 의원 닮았다는 얘기 예. 들었어요. 있네. 아, 이상민이요. 왜 나를 그렇게 욕하는 거예요? 이렇게. 질문하지 않은 성대모사 하지 마. 아니 왜요? 왜? 아니 저를 불렀으면은 불규칙이 일상입니다. 방송은. 아니 그래서 지금 요청한 게 있어요. 네. 이분들이 우리 채팅창에 올라오는 네. 우리 구독자님들께서 이준석을 좀 표현을 해달라 이런 분이 많이 계셔요. 네네네. 네, 한번 해주실 수 있나요? 안 됩니다. 아직 구현이 안 됐어요. 아 진짜? 네, 네. 왜 거기는 그래서 별로 관심이 되는 없으신가요? 분을 네. 이제 모집 중에 있습니다. 되는 많은 분을 문의를 모집을- 받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이준석 성대모사 저와 함께 하시죠. 아니 이준석 당 대표와 쉬운 캐릭터 친하신 걸로 아니지. 아는데 아니 캐릭터 모르는 아니지. 분이에요. 모르- 어제부로 이제 수색을 받으셨기 때문에 저는 모르는 분입니다. 아 몰라요. 지웠어요 번호. 빠밤. 네 저는- 다음으로 전 이재명 대통령님 신여 성향이에요. 네, 네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 이상민 크리에이터가 이 정도 인물인데요. 아 근데 마침 오늘 다음- 앵커님이 제일 좋아요 오늘 네. 사실. 네. 진짜요? 네네네. 예, 저한테 자꾸 앵겨붙지 마시고 여기 지금 저 우리 작가님이 주신 네. 원고를 네. 읽으면은 네네. 이준석 당 대표 취임 다음 날 압수수색을 한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아하. 우리 지금 갑자기 이상민 크리에이터께서 너무 가슴 아픈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눈물 또 납니다. 아, 뭔가 이제 각 정당별로의 입장이 있을 거니까 네. 저희는 또 합리적인 중도 지향적인 그리고 되게 정치를 옳은 방향으로 이끌어내고 싶은 방송의 한 축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약간 객관성을 좀 담보해야 되겠네요. 네, 객관적으로 주관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안 되겠네. 그래서 뭔가 진짜 아닌 건 아니라고 하고 음. 맞는 건 맞다고 하고
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들로 지금 모셔본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개혁신당 같은 네. 경우에는 특검이 전당대회 다음 날 바로 들이닥쳐서 뭐 이준석 당 대표님과 또 최고위원님들 여러분 첫 번째 회의조차도 못하게 된 상황이 되었고 얘기를 듣기로는 저녁 9시까지 압수수색을 한 걸로 아는데 그 현장에 지금 생생하게 계셨던 분이 바로 김성열 소장님이세요. 오.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그 참 해도 너무한다라는 생각밖에 안 들죠. 예, 그러니까 이게 객관적으로 정말로 말씀을 먼저 드리면은 아니 그동안 수사를 거부한 적이 없어요. 참고인 수사를 통해 가지고 낼 자료 다 내고 진술하고 다 해왔는데 갑자기 이거를 강제 수사로 전환을 하면서 공범이다? 네. 아니 근데 진짜 미안한 얘기지만 피해자를 가해자로 둔갑시키면 어떡합니까? 예, 저는 이 부분 전혀 동의할 수가 없고 그리고 일단 그렇게 바꿀 거면 그 변호사들 연락처도 다 있어요. 그런 변호사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아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알고 있어라 정도는 해줘야 되는 이거 원래 해줘야 돼요. 통지해줘야 됩니다. 근데 그런 것도 없이 전당대회 끝날 그 다음 날 새벽 6시 반에 갑자기 자택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당황스러운 일입니까? 아니 물론 해가 떠 있을 때 하는 게 일상적이긴 해요. 그래서 6시 반을 택한 이유가 딱 일출 시간 맞춰서 갔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실 이유가 없잖아요. 이게 갑자기 무슨 급박하게 벌어진 현행범도 아니고 예전에 벌어졌던 일 이미 자료들 다 제출했고 그런데 6시 반에 찾아갈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거 가지고 변호사의 조력을 제대로 받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가 아니었냐라고 이거는 객관적인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문제제기를 안 할 수가 없고요. 이것이 전당대회 다음 날 들어가고 새벽에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공범으로 막 몰아가고 이런 것들이 저희는 충분히 정치적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수사는 좋다는 이겁니다. 수사하셔야 돼요. 특검 되게 열심히 하셔야 되고 법으로 잘못된 거 다 따져가지고 기소하셔야죠. 근데 우리는 누가 봐도 그 당시 부당한 공천에 대해서 반대하고 가장 맞서서 싸우다가 쫓겨나기까지 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을 갖다가 지금 공범으로 적시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몰아간다? 하나로 묶으려고 든다? 수사를 하셔야지 정치를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나면요. 특검이 나중에 가서 진짜 정당한 결과를 내놔도 국민들이 아 이건 정치적 결과네 이러시면 어쩌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해받을 일을 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고 저는 이 타이밍이나 이런 것들은 정말 매우 유감적이다 라는 말씀을 좀 꼭 드리고 싶어요. 뭐 자택 압수수색도 그렇지만은 지금 현재 의원 회관 압수수색도 하지 않았습니까? 의원회관도 어저께 10시 반쯤 들어와서 네. 9시 반까지 약 11시간 정도를 했어요. 근데 사실상 가져갈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국회의원이 되기도 전에 있었던 일이잖아요. 현재 보좌관들의 네, 현재 보좌관들이 도대체 뭘 하는 거예요? PC까지 다 이렇게. 네, 그 PC 다 열고 키워드 쳐가지고 이거 맞냐 저거 맞냐 하는데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국회의원이 되기 전의 일, 이 회사가 차려지기도 전의 일인데 회사의 직원들한테 가가지고 이거 자료 있냐고 하면 거기서 뭐가 나옵니까? 나오면 더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너무 형식적으로 망신 주기가 아니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불만이 있는 거죠. 네, 개혁신당 그 전당대회 할 때 이재명 대통령께서 화환을 보내주시고 또 비서관도 김병욱 보내주시고. 정무비서관까지 오셔가지고 축하를 해주셨는데요. 네. 사실 그 시간에 영장을 치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 그 다음날 들어오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것도 너무 이게 정치적 금도를 벗어나는 행위다. 왜냐하면은 이준석 대표가 현역 의원이 아니면은 네. 이거를 청와대는 몰랐다 할 수 있어요. 대통령실은 몰랐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야당 대표에 거기도 현역 의원이에요. 그렇다면 이 부분이 민정수석이든 정무수석이든 어쨌든 대통령실에 보고가 될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보고가 안 됐다면 그게 더 이상한 거예요. 근데 그걸 뻔히 알면서 화환 보내고 축하하신다 해놓고는 바로 영장심사 해가지고 다음날 들어와요. 에이 이거는 우리 정치하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가시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제주노을님은 조갑재님께서는 특검이 건진 게 없어서 이준석 압수수색했다고 하는데 이 말이 정답 같아요. 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동학 최고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좀 불씨를 좀 키울까요? 불을 네. 좀 아, 지르고 가야 키워주세요. 되나? 합리적인 말씀, 합리적으로. 옳은 말씀 해주시면 네, 되겠습니다. 일단 특검이 네. 대통령실에 보고한다. 이거는 전혀 사실이 아닐 거예요. 네, 그렇게 할 리도 없고 이게 특검이 대통령의 지휘를 받아서 뭐 하는 것도 아니고 아마 객관적으로 저는 하리라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제
그 압수수색이 좀 공교롭다. 뭐 이렇게 첫 최고위원 회의 하는 날 이제 이거를 하냐라고 이제 개혁신당에서는 주장하실 수 있는데 저는 사실 좀 그동안 민주당이 검찰의 어떤 압력이라든가 수사라든가 뭐 압수수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받을 때 많은 이제 생각들을 한번 해보시면 당연히 수사 받아야지 뭐 이러면서 이제 사실 굉장히 저희들이 이제 곤혹스러웠던 때가 많았거든요. 왜냐면 정치 검찰이라는 곳이 실제로 정치적으로 움직여 왔고 근데 그런 측면에서 정치권이 사실은 여야가 공수가 뒤바뀐다 하더라도 정치 검찰에 대해서는 함께 맞서야 됐던 시기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렇지 못했죠. 왜냐면 그냥 검찰의 편을 들면서 다 수사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했고 그것이 부당한 것이 사실은 윤석열 이 정부에서 다 드러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거를 똑같은 선상에서 놓고 보면 안 된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이 지금 이걸 하고 있다면 지금 약간 비판 일리가 있는데 저는 그것을 객관화하기 위해서 특검법을 통과시켜가지고 특검에서 이걸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러한 이제 연결고리나 이런 것들은 확실하게 없다 이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7월 8일 날 윤상현 의원이 압수수색 당했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때 이와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은 그때쯤 다 압수수색을 했었어야 돼요. 그게 맞죠. 그런데 7월 7일 날 개혁신당에서 그 후보 등록이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20일 정도를 기다려줬다 이런 주변에서의 평가들도 많은데 저도 거기에 좀 공감하는 측면들이 있고. 그럼 당대표 선출될 때 깃발 흔들 때 들어오시지 왜. 더 일을 키워서? 그때 그냥 어차피 선거 다 끝났고 선출됐으니까 깃발 흔들 때 압수수색 하시면 되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러면. 그것도 되게 정치적이잖아요. 그리고 중간에 네. 미국도 갔다 오시고 막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여유를 줬다 뭐 이런 뉘앙스의 말씀을 해주셔서 지금 그저께 이준석 의원이 방송하는 거 봤어요. 네. 되게 여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미 여러 가지 뭐 이 까인 건 다 까인 거고 이미 파악하고 있는 건 다 파악하고 있는 것이고 본인 스스로는 이거 뭐 별 문제 없다라고 정확하게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특검에서 이것을 지금 공범으로 해놨잖아요. 피의자로 지금 적시를 해놨잖아요. 근데 그게 저는 어떤 거냐면 이게 가해자 피해자로 때 그럴 수 있냐 그게 아니고 약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금 공천에 개입을 하고 있는데 당대표로서 그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묵인하고 방조하고 오히려 한기호 사무총장한테 왔던 문자를 보여주면서 야 이거 지금 대통령이 경선하라고 하는데 라고 하면서 명태균이 대통령한테 접근해가지고 경선 결과나 혹은 이 공천 결과를 바꾸려고 한다는 의지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제 그거를 약간 도와주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기 때문에 대통령이 경선 이 공천 개입을 한다면 그걸 알았던 당대표는 사실은 그걸 막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약간 방조? 그런 느낌이 들어서 특검에서는 그걸 근거로 해서 공범 아니냐 넓게 너도 알았는데 왜 이거를 그때 당시 문제 삼지 않았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은 반박을 조금 드릴게요. 일단은 방조 정도로 해가지고 만약에 방조를 했다 하더라도 그걸 가지고 특검에서 수사를 들어가가지고 공범으로 엮는 건 말이 안 되는 내용이죠. 왜냐면은 그거에 대해서 아니 저 위에서 내려와가지고 지들끼리 나 패싱하고 다 하는데 그거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예? 아니 사장 남겨놓고 저쪽 전무한테 얘기해가지고 야 그거 하라고 이렇게 시켰다는데 대주주가 그거 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불가항력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었을 거고 나름의 방법으로 계속해서 비판을 해왔어요. 근데 그거 가지고 뭐 너도 공범 아니냐? 어떻게 그게 공범입니까? 말이 안 되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특검에 대해서 특검의 중립성에 대해서 그러니까 왜 특검에 처음에 구성을 할 때 저희 당을 넣지 않았습니까? 왜 조국혁신당이랑 저쪽만 가지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특검 구성 때부터 정치적인 이런 뉘앙스를 벗어날 수 없었던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민주당에서 검찰이 수사 들어올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냥 다 잘못됐다, 정치적 수사다 다 그래놓고 오히려 저희한테 들어올 때는 어이 정당하네 이러실 거예요? 이건 반대로 생각하셔야죠. 그리고 저는 검찰개혁에 대해서 계속해서 검찰개혁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왔어요. 그리고 검찰의 이런 무분별한 별건 수사 그리고 정치적인 뉘앙스들을 감안을 해서 검찰이 절대로 정치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계속해서 얘기를 해왔어요. 저희가 국힘하고는 결이 다릅니다. 이번에도 얼마 전에 백분토론 가서도 분명히 얘기를 해요. 검찰개혁해야 된다. 다만 방법론과 시기론의 문제가 민주당과는 좀 차이가 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때 그렇게 해놨는데 민주당은 자기들이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고 하면서 남들이 당할 때는 정당하다고 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저는 뭐 수사는 당당하게 응할 겁니다. 예, 죄가 있다면 하셔요. 근데 이게 만약에 기소를 하지도 못할 것 같은데 만약에 억지 기소를 해서 무죄가 나면 그거에 대한 정치적 책임은
지셔야 된다. 예,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네. 예, 제가 말씀드릴게요. 한번 이재명 갔다가 대통령 나오셨어요. 이게 한 쉽지 번 않다. 갔다가 뭘 그럽니까? 아니, 이거 쉽지 않다. 저는 36번이나 압수수색을 당했습니다. 그 고추를 이겨내고 대통령이 되지 않았습니까? 뭐 안타까운 일이지만 잘 극복해내시길 바랍니다. 그래도 화환 보낸 다음 날 그렇게 압수수색을 하는 것도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압수수색하지 않았죠. 화환과 특검은 별개죠. 화는 아, 뭐 화환은 뭐 직원분들이 알아서 보내시는 거고 뭐 그렇게 보는 거니까. 예, 뭐 그렇습니다. 예, 다음에 또 얘기하겠습니다. 아, 예,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은 함부로 웃지도 못하겠다. 야. 문자가 그러니까 쓴웃음이 좀 나오는데. 아니 근데 저는 지금 압수수색 당하고 뭐 이렇게 완전 정치적으로 뭔가 네. 이거를 우리가 개혁신당이 뭔가 막아보자라고 하면서 개혁신당 스스로는 약간 뭉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 아니에요? 아, 결속력으로. 아, 그 네, 계기 네. 만들어 주시려고 그러시는 아니, 거예요?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이열치열 혹은 뭐 이렇게 좀 이 기회라고 오히려 위기는 기회다 이렇게 생각을 수석 최고위원께서 잘 아유, 이렇게 그쵸. 항상 이제 만지셔가지고 바깥에서의 공격이 들어오면 안쪽은 뭉치기 마련인데요. 문제는 아니 첫날 들어와서 우리 사무총장도 지금 임명 못하고 연구원장도 임명 못하고 당이 아예 스톱이 돼버렸어요. 물론 이제 금방 저희 복구하고 바로 할 거긴 하지만 첫날 재뿌리는 건 진짜 너무했다. 그러니까 검찰이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소환을 할 때 괜히 저기 10시에 소환시키면서 저 앞에 세워가지고 포토라인 세워가지고 망신주기 사진 찍고 막 그랬던 것들 그거 그래가지고 민주당 정부에서 없앴던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정치적으로 보일 수 있는 행위들에 대해서. 근데 이 전당대회 다음날 들어오는 거 누가 봐도 이 타이밍 보세요. 이 증거가 만약에 증거인멸에 뭐 위험성이 있고 급박하게 들어갈 사안이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오히려 후보 등록 때부터 20일간 기다려줬다. 하루만 더 기다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하루 더 왜? 아니 정말로요. 첫날 회의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첫날로. 근데 첫날 당대표로서 취임사를 뵙기도 전에 그냥 들어와가지고 새벽부터 들어와서 한다. 저는 이거 정치적 계산기 충분히 두드렸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부분이 오히려 국민들에게 되게 안 좋게 보일 거다. 특검이 이런 식의 오해를 사고 가면은 본인에게 불리해진다라는 얘기. 그러면 이렇게 뭔가 이슈가 될 만한 행보를 검찰 측에서 했다는 것이 뭐 이동학 최고가 보기에는 이준석 당 대표를 조금 더 견제하는 마음이 커진 거 아니냐. 어차피 국민의힘은 거의 폭망했고 멸망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니요, 이제 특검은 대한정당으로서 보수에 네, 그러니까 개혁신당은 그렇게 의식하고 계신 거 움직여야죠. 아닙니까? 그러니까. 개혁신당은 그렇게 움직여야죠. 근데 특검은 그런 정치적 고려를 전혀 하지 않았을 거예요. 어. 왜 그러냐면 특검을 신뢰하십니까 그러면? 뭐 이제 일단 신뢰를 줘야죠. 신뢰를 드립니까? 네, 신뢰를 잘 줘서 정확하게 어쨌든 대통령이 공천 개입한 거 아까 이제 대주주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내가 그냥 나는 약자였어. 내가 당대표인데 내가 약자였어. 그건 국민들이 알죠. 그렇지만 불법적인 게 그렇다고 해서 용인될 수는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게 해야 되고 근데 저는 이 사안이 무슨 구속 기소까지 가냐. 나중에 엄청 극단적인 상황까지 갈 것 같지는 않아요. 이 뭐 재판이든 뭐든 넘어가게 되면 뭐 충분히 본인 스스로가 항변할 수 있겠지만 근데 이 과정 자체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오히려 정치적으로 좀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다. 왜냐면 국민의힘 지금 엉망이잖아요. 지금 이제 패널도 지금 나올 정도가 안 돼갖고 지금 못 나왔는데. 제가 바꾸겠습니다. 저 김문수가 정정당당하게 바꾸고 있습니다. 네. 동의합니다. 동의하니까 바꾸겠습니다. 저는 쓰레기 더미로 들어가란 말입니까? 그럼 들어가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히려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개혁신당 저분하고 오래 김문수. 같이 있었는데 네, 네. 정말 들을 때마다 놀랍네. 국민의힘 쇼 뒤에 있어가지고. 네네네. 네. 아니 근데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활용을 하고 뭐 다 좋습니다. 다 네. 좋은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요. 사실은 이준석 대표가 고발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본인이 당 대표로서 본인의 권한을 침해받은 상황이라는 거죠. 업무 방해는 이준석 대표가 당한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어쨌든 당에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정치적인 이유로 해서 못한 거죠. 예, 근데 그거 가지고 오히려 공범으로 묶는다? 이거는 제가 보기엔 정말 정치적 수사고 더 이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지금 나오는 사안들이 다 처벌을 받을 거예요. 제가 보기엔 윤상현 의원도 그렇고 윤 전 대통령도 그렇고 다 처벌받을 거예요. 근데 그 처벌받는 사람들하고 공범으로 묶었다가 싹 빠지면 사람들은요. 빠진 거는 기억 안 해요. 그냥 그 당시에 압수수색 받았고 너도 똑같은 사람 아니냐 이미지만 덮어 씌운다는 거죠. 이미지 타격이 얼마나 큰데요. 근데 그런 거를 뻔히 알면서 하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정치적인 목적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할 수 없다.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네. 이거 관련해 가지고 또 막 여러분들이 막 말씀을 주세요. 근데
저는 특히 민주당에서 아니 체포동의안이 들어오면은 바로 넘길 거다. 체포동의안은요, 제가 지금 국회에 있을 때 많이 처리해봐서 알지만 어쨌든 혐의나 이런 것들이 들어와요. 그럼 법무부 장관이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자료도 다 넘어와요. 자료를 보고 판단을 하셔야지 자료도 안 보고 아직 넘어오기도 전에 그냥 무조건 통과시키겠다? 이건 뭡니까? 그냥 무슨 정치적으로 하겠다는 겁니까? 이런 것 자신들이 체포동의안 들어왔을 때 뭐라고 그랬었습니까? 이런 것들도 너무 특검이 정치적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근데 특검의 행위를 가지고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거는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런 생각. 근데 야. 정치 공방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특히나 민주당도 전당대회가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 맞아요. 측면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로는 약간 이거 그냥 나중에 그냥 무혐의로 될 수 있다는 뉘앙스로 말씀하셨는데 저는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알고 있었고 인식하고 있었고 대통령이 개입하고 있다는 거를 본인 스스로도 인식하고 있는 그 정황이거든요. 그 문자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예. 이제 그런 게 잘 소명이 되지 않으면 빠져나가기 어려울 것 같다. 아니 야. 특검을 왜 거부합니까? 죄 졌으니까 거부하는 겁니다. 네, 참 저는 지병이 있기 때문에 또 거부하는 것도 있고 간치수가 또 올라가가지고 이제 변호인 접견이나 그만하시고 이제 선풍기 그 잘 만나는 쐬고 재미가 있어요. 사람들 만나는데 얼마나 네. 사람이 고파. 옆에 아. 김기욱이 없으니까 사람이 얼마나 고파. 여보 사랑해. 네, 지금 저희가 여러 가지 사안들을 참 준비를 많이 했는데 네. 조금 전에 요 사안에 굉장히 집중을 한 나머지 시간을 많이 가져갔어요. 그래요? 할 네. 말씀들이 워낙 많으셨던 걸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고스트의 초정밀 정치해부쇼 다 깐다. 많은 구독자분들이 함께 해주고 계시는데요. 지금 여러분께서 좋아요를 좀 더 눌러주십시오. 좋아요를 눌러주시면은 알고리즘의 선택을 더 많이 받을 수가 있어서 더 많은 구독자분들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겠는데요. 지금 이렇게 초기에 함께 해주고 계신 분들은 워낙에 찐팬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함께 도와주시고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로 함께 해주시고 푸짐한 상품도 드리겠습니다. 후원 계좌도 열려 있으니까 여러분의 따뜻한 후원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벌써부터 많은 분들이 후원 주셨는데요. 제가 몇 분 이렇게 성함 말씀드릴게요. 너무 감사합니다. 여의도 넘어 화이팅님, 오정화님, 손혜영님, 김수종님께서 직접 본인이 가지고 있는 돈을 후원금을 이렇게 송금. 직접 송금해 주셨어요. 와. 네. 너무 감사하게 정말 감사하고 손혜영은 감동적입니다. 우리 교회 누나 이름인데. 네. 아는 분인가요? 죄송합니다. 아닐 겁니다. 네, 정말 감사하게 누나 보지 생각합니다. 마세요. 네. 저희 이렇게 또 많은 좋은 게스트분들도 초대하고 해서 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쪽 보면은 광고 칸이 비어 있거든요. 네. 여기서 많은 광고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떤 분은 여기다가 이름을 좀 광고를 할 수 있냐 이런 질문을 해주기도 하셨는데요. 네, 네. 세 분 중에 이름 여기다가 유료로 광고를 좀 하시죠. 화려합니다. 어떤 벌써. 광고든 네. 네, 이동학을 걸고 네. 저희가 광고비를 세게 받는 거죠. 얼굴이 나가는데 굳이? 예, 좋습니다. 저희는 뭐 먹는 거, 입는 거, 쓰는 거 여러 가지 상관없습니다. 비누도 받습니다. 어떤 거? 비누. 비누요? 샴푸 여기서 바로 감겠습니다. 네, 그 쓰는 모든 거. 좀 광고 좀 주십시오. 네네. 무점 양말 이런 거 다 환영합니다. 네, 네. 좋습니다. 야, 후원해주신 분 중에서는 신간혜님께서 가장 먼저 후원의 창을 열어주셔서 정말 저희가 감사하고 또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좋네요. 진영에 갇히지 않고 무조건 편들지 않고 여의도 정가를 제대로 까는 시간, 이번에는 여의도 캐비넷 순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김문수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요, 장동혁 의원이 전한길과 함께 유튜브에 출연을 한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신 게 있고 또 여러 가지 기사화가 된 것들이 있어서 이게 아마 김문수 전 장관, 김문수 전 대통령 후보는 국민의힘의 전한길의 수렁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 아닌가. 먼저 의견 간단하게 좀 듣고 갈까요? 당원 가입을 하는데 막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당은 하나가 돼야죠. 그래서 막을 길이 없다. 그래서 저희는 하나가 된다. 용광로처럼 지금 문제가 그게 아닙니다. 근데 이제 불법적으로 그렇게 당원 가입하는 게 좀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그거를 이미 정당화시겠어요? 가입을 했던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봉 몇 개나 해요. 관등성명 때 보고. 그래서 우리 당이 정말 일치돼가지고 이재명 총통인가 총통 시대를 막는 게 중요합니다. 그게 제일 가치입니다.
우리 하나가 돼야 됩니다. 고맙습니다. 이재명 총통이라는 단어가 총통 시대에 나왔는데요. 나가야 됩니다. 이재명 총통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경민정 순간 총통 시대도 맞고 총통은 안 됩니다. 이동건 민주주의 최고님도 위협받고 어떠세요? 있습니다. 이재명 총통이라는 말씀 계속하시는 요새 저게 유행어가 될 정도로 사회자가 난감해가지고 뭐 저 말을 이렇게 가라앉히는데. 근데 아무 말이나 그냥 막 하는 것 같은데. 근데 그 정도로 네. 지금 모든 네. 걸 장악했다. 네. 모든 거를 장악하지 않았나. 근데 그것은 뭐 민주당이 열심히 한 것도 있지만 저는 사실 국민들께서도 너무 상대방이 엉망이지 않았나? 윤석열 전 대통령에 의해서 국민의힘이 완전히 망가졌고 뭔가 제어할 수 있는 혹은 견제할 수 있는 에너지 자체를 다 그냥 실기해 버렸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민주당이 거대 야당에서 지금 이 집권 여당이 됐고 그 과정마다 윤석열과 김건희의 활약 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있었고 그리고 국민의힘이 그런 것들을 또 제어하지도 못했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 상황이 좀 펼쳐졌다 보고 지난 계엄 과정 뭐 지난 3년간의 어떤 정권이 유지되는 과정 속에서의 기행도 굉장히 많았지만 계엄이라고 하는 것 그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엄청난 방탄 그리고 전광훈류의 그 뭐 사이비 목사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분들이 아스팔트에서 이 부정선거 얘기하고 이랬던 분들이 상당히 많이 대선 그 또 탄핵 과정을 통해서 국민의힘에 많이 입당을 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는 통상적으로는 유럽이나 이런 데서 보면 보수 정당에서 생각이 정말 달라가지고 이민자나 뭐 여러 가지 갈등 막 이런 게 터지면 사람들이 떨어져 나와서 극우 정당을 만드는 모습들은 많이 봐왔거든요. 근데 저는 보수 정당을 표방하는 정당 자체가 극우 정당화로 이렇게 변모되는 건 처음 봐요. 찢어지는 건 많이 봤어도 아예 그 보수 정당 자체가 그냥 극우 정당으로 변하는 건 처음 봤고 지금 전한길 씨 이제 그 다른 이름으로 입당을 했다고 하는데 저는 혼자 몰래 입당하지는 않았을 것 같고 당연히 지금 친윤 분들하고 이야기해서 입당을 했었을 것 같고 그 과정에서 뭐 김문수 후보랑 뭐 얘기하지는 않았겠죠. 그런데 나머지 윤상현 의원이라든가 이런 분들하고는 충분히 이야기한 채로 저는 입당했다고 보고 앞으로 김계리 씨도 입당을 하게 될 것 같고 이러다 보면 전광훈 씨도 저는 혹시 국민의힘에 입당하지 않을까? 그럼 지금 탈당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도 다시 재입당을 하지 않을까? 그래서 결국 친윤 극우 세력이 완전히 윤어게인으로 완성될 날이 머지않았다. 지금 전한기 씨 유튜브 나가겠다고 하는 것은 그 전초전에 불과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이 전한길 씨에 대해서 뭐 당헌 당규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그걸 아직도 조사한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되죠. 네. 그냥 시간 끄는 거죠. 네. 그러니까 시간 이게 끄는 거다. 네. 당원 자격 심사라는 게 있어요. 네. 그래서 그 당이라는 거는 우리가 정치적 결사체입니다. 네. 그래서 그 당의 강령 이런 것들을 공유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정치적인 방향성이 똑같아야 되는데 전환규 씨를 인정을 한다는 것은 당이 그 방향으로 가겠다는 이야기나 다름없어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심사를 할 필요가 없는 수준인 거죠, 사실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내비두고 있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좀 전에 말씀 잘 주셨는데 극우들이 빠져나가서 만들죠. 우리나라도 그랬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국민의힘에서 이탈해가지고 다른 당들이 만들어지고 자유통일당 뭐 이런 거 다. 내가 언급하긴 좀 그래서. 네, 아무튼 그렇게 해서 다 만들었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오히려 지금 이분들이 전략을 바꾼 거예요. 들어와서 먹겠다라고. 먹을 수 있겠다. 야 이거 충분하네. 해볼만 하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들어오는 거죠.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그렇게 해서 만약에 당이 이렇게 당 지도부나 이렇게 해서 넘어가게 되잖아요. 비례대표들은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나중에 분당을 해도. 비례대표들은 맞아요. 못 빠져나가요. 자진 탈당을 하면은 네, 그냥 직이 비례대표 없어지는 배지를 거죠. 내야 맞아요. 되니까. 네. 예.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은 그대로 가지고 있을 거다. 그럼 당이 넘어가는 순간 수많은 교섭단체 이상의 의원을 가진 거대 정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들어와서 당을 먹겠다라는 생각인 건데 사실은 지금 이 전한길 씨와 뭐 친기린이 뭐 이러면서 그 유튜브에 나가고 이런 행동들은 국민의힘 자체를 위해서도 절대 좋은 행동이 아니거든요. 그럼 결국엔 이분들이 뭐랑 연결될 거냐? 부정선거자들하고 또 연결이 돼요. 부정선거자들 끌어내려고 이준석 대표가 국민의힘 대표일 당시에 얼마나 노력을 했습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겨우겨우 저희 대선이랑 지선이랑 승리로 이끌었더니
이제 와서 그 사람들을 또 불러들이는 거예요. 근데 거기는 한번 빠지면 답이 없어요. 거의 음모론이기 때문에요. 그렇게 되면은 아예 보수 전체가 망가지는 거고요. 국민의힘은 헤어나올 수 없는 수렁으로 빠져드는 거거든요. 근데 자기가 지금 당대표 되겠다고 그냥 자기 권력에만 눈이 멀어가지고 부정선거론자들하고 함께 하겠다는 일부 당 그 대표 후보들을 보면서 민주당이 얼마나 속으로 정말 웃고 있을지 참 한심하다. 아니 저희 그냥 겉으로 웃어요. 아 숨기지 않습니까? 속으로 웃지 않습니다. 네. 네, 그냥 뭐 정말 한심한 사람들입니다. 네, 정말 너무 한심해가지고 네, 윤석열 씨가 이재명 대통령 후보 지난 대선에 이재명 대통령 후보를 견제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과 손을 잡았다 이런 이야기가 돌고 있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질 것 같으니까 손을 잡고 같이 그 집단을 형성을 한 상태로 그러니까요. 네. 네, 신천지, 통일교, 그다음 전광훈, 아스팔트 99. 그게 뭐. 규모가 네. 얼마나 되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되는 거죠? 그래도 한 10만, 20만 정도 되지 않을까요? 네, 꽤 큰 규모죠. 안녕하십니까. 어. 김문수 후보는 사퇴해야 됩니다. 저 사퇴하라고 말씀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덕수 후보와의 단일화 약속도 어겼고요. 그리고 탄핵 입장에서도 입장을 또 바꾸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안 됩니다. 또 당을 수렁으로 끌고 가려는 수렁으로라고 좀 해주십시오. 수령으로? 우리 수렁으로. 네. 저기 그 앵커님 네. 저기 사퇴하십시오. 그 어쨌든 당을 쪼그라들게 만들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당을 살려야 됩니다. 아, 네, 그래서 우리 정문수 후보님은 사퇴하시길 바랍니다. 정문수. 아 김문수네요. 아, 이름이 뭐더라? 네, 아, 일을 대충 하면 안 됩니다. 일을 대충 하는 사람들이 모인 땅이 어딘지 아세요? 뭔가요? 얼렁뚱땅. 개콘에서 그런 걸로 웃기셨나 봐요. 저희 우차사 출신입니까? 핵심을 때리시네. 아 지금 보니까 네. 와 너무 똑같다. 아, 고맙습니다. 이야 천재 크리에이터다. 네. 이런 말씀이 막 올라오고. 아, 실제로 있습니다. 안철수 의원이 이런 네. 의견을 내셨어요. 네. 사퇴하라고. 김문수 후보는 사퇴하고. 아, 너무 똑같아요. 예. 네, 너무 왜 똑같아요. 입장은 계속 바꿨고 성적도 안 좋았는데 왜 못하러 이렇게 다시 출마를 하느냐. 아, 예. 그렇죠. 여러 가지로 입장 차이가 있고 한데 좀 그래도 좀 객관적으로 생각하고 국민의힘을 진짜 생각하는 분들은 표를 많이 못 받아서 예, 그래서 좀 이분들이 지금 이미 장악이 된 상태라. 아. 이분들이 어떻게 될까? 그래서 지금 홍준표 전 대구시장 같은 경우에는 신천지 10만 입당설 이런 거를 또 주장하시면서 권성동 의원하고 한번 파이트 했죠? 네, 붙어버렸죠? 그렇죠. 예, 네, 네. 어떻게 보세요? 아니 이게 홍준표 전 시장 말은 반은 맞고 또 반은 공감받을 수가 없는 상황인데 네. 왜 그러냐면 이게 이만희 신천지 교주가 직접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2022년 8월 달에 자기를 만났을 때 우리 10만 명 입당했어요라고 이만희 교주가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근거로 해서 사실은 그때 문제 제기를 했었어야죠. 근데 2022년도와 2023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신천지가 대구에서 10만 명짜리 집회를 연달아 엽니다. 근데 그럴 때 엄청난 사람들의 비판과 비난이 있었어요. 이거 막아야 되지 않냐? 행정권을 행정령 발동해라 뭐 이러면서. 근데 홍준표 그때 당시 시장이 뭐라 그랬냐면 막을 근거가 없다. 이러면서 사실상 자락을 깔아줬거든요. 네. 그럴 때는 그래놓고 이제 와가지고 뭐 신천지가 입당해가지고 국민의힘 경선에 뭐 조작을 했냐는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공감받을 수가 없고, 그리고 문제가 그렇게 있었을 때도 본인이 뭐 홍준표 총리설 뭐 이런 얘기들 막 다 나오면서도 그 과정에서 코바콩 그 얘기 있었잖아요. 결국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 쉴드를 계속 치고 방탄을 했고 그런데 이제 와가지고 이렇게 막 까는 것이 말은 맞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가지고 그런 행동을 취하는 것이 저는 공감대를 넓히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다. 배너리 네. 코바콩이 뭡니까? 모르시죠? 바로 반격. 그래 최고 의원까지 지내셨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소. 그리고 숙연해지네요. 저기 뭐 얘는 몰랐죠. 그리고 근거를 뭐 없다 했는데 그럼 근거 가져왔습니까? 가져오지도 않고 어떻게 방지하게 또 껴들어요. 앵카는 또 그 제재해야지. 아까는 말하지 방자하다. 말고 사퇴하라며. 사퇴 안 했어요 아직도. 아직도 안 했어요?
그리고 YTN에서 윤희석이가 책임당원 3개월 당비 납부 요건을 충족해야 투표가 가능한데 시기가 맞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아니 윤희석이가 뭘 합니까? 그때 당원 당비 책임당원으로 만든 거 2달 만에 19만 명 몰린 게 신천지 때문이었다. 내가 이만희 그 교주를 직접 만나서 다 확인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홍준표 가만히 있어봐요. 네. 그래서 내가 밝히지 않은 거를 지적하는데 저렇게 밝히지 똑같이 않은 한다고? 거는 이제 윤석열 정부가 성공해야 되니까 내가 그때는 뒤늦게 알았으니까 그때 얘기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지금 뭐 당을 창당하실 겁니까? 당자들 끼어들지 말고 틀추보들 헛소리에 넘어가지 말자는 게 내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입장 그래 자꾸 다른 후보들하고 이렇게 좀 이슈가 될 만한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신당 끼어들고 창당하셔서 국힘을 야비하게 장악하시- 진행해도 내는 그 진동에 넘어가지 않는다. 네, 그래 봅니다. 가만 보니까 이정희 의원 보는 것 같아. 야, 나중에 진짜 한번 모셔놓고 같이 앞에 모셔놓고 했어 좋겠네. 진짜 누구? 너무 똑같은데. 혹시 만나가지고 1대1로 이렇게 성대모사 아 하시고 홍준표 시장은 없고요. 네. 안철수 의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녕하십니까 안철수입니다. 이랬더니 어느 날은 가면을 좀 많이 들고 오셨네요. 제 목소리 그렇지 않은데요. 고생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또 얘기하시더라고요. 방금 제가 소리만 들었는데 완전 똑같은 네, 것 같아.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 게스트들을 모시고 지금 방송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당인숙님, 홍준표님 뒷말하지 마시고 고발을 하십시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원래 그때 이렇게 바뀐다. 뭐 본인의 관점에 따라 수시로 좀 바꾸는 스타일 꿈을 찾아서님, 들국화님은 뽀개버린 국힘이라고 하셨고 또 레이디 킴님은 잘한다 이런 말씀하셨고 근데 지금 어떤 분께서 수석님 자켓을 사주고 싶다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자켓이요? 예, 자켓을 항상 같은 걸 입으시나 봐요. 저도 같은 거 매일 입는데. 넌 민주당한테 사달라 그래요. 아이. 일단 왜 여기 뭐 여기 이 두 분 좀 이렇게 아니, 당원분들한테. 캡처해놨다가 다음에 모실 때 또 이렇게 입고 오시면은 저희 마리오 후원을 아울렛을 같이 받. 만나가지고 좀 뭐 하면 되겠 마리오 것 같은데. 아울렛 뭐예요? 마리오 아울렛. 네. 거기가 조금 그래도 품질이 좋지만 그래도 좋죠. 합리적인 가격에 네, 팔고 있는 합리적으로. 장소에서 우리 합리적으로 하니까. 예, 광고 네.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 예, 기다리고 그 있습니다. 관계자들 2월 보시면 상품 바로 환영합니다. 네, 2월 아울렛 상품. 네. 정장을 이분들이 이렇게 좀 입고 광고해 주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정말. 드네요. 근데 팔릴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그런데요. 지금 저희 고품격 리얼 정치 정치 토크쇼. 갑자기 고품격이란 말이에요. 되게 아니요, 공감을 아니요. 세게 하시네요. 예, 예. 아니 캐치프레이즈가 너무 거짓말 아닙니까? 네네. 내 다녀본 방송 중에 제일 고품격이야 지금. 고가 다른 건가 봐요. 얘 고자 쓰나 봐. 그냥 막 나가는 고품격으로 보는 걸로. 네. 좋아요. 지금 그래서 민주당의 행보를 유심히 보는 분들이 또 많이 계시다. 네. 네. 지금 조국 전 장관, 전 대표, 네. 전 대표를 면회한데 음. 우원식 국회의장이 가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네. 이거는 8.15 특사 뭐 네. 이런 거를 염두에 두고 계신 거 아니냐. 그러면은 다음 또 전개 흐름이 어떻게 될까? 혹시 그런 거 염두에 두고 있는 흐름이라고 봐도 되나요? 아니요, 이건 제가 좀 알아봤는데 그렇지 않고요. 왜냐하면 조국 전 대표가 과거 정치권에 들어오기 전에 교수 시절에 우원식 당시 국회의원의 후원 회장을 거의 10년 가까이 하셨어요. 그래서 이 두 분의 연이 굉장히 깊고 저하고도 연이 있는데 2015년도에 문재인 당대표 시절에 김상곤 교육감을 불러들여가지고 혁신위원회를 꾸려요. 그때 혁신위원 누구였죠? 그때 혁신위원으로 네. 우원식, 네. 조국, 네. 임미애, 또 있잖아요. 이동학 이렇게 들어가요. 빌드업이에요 이게. 하고 뭐열몇 명 해가지고 네. 그렇게 멤버들이 짜여져서 네. 그것에 대한 이제 뭐 어찌 됐건 개혁 작업을 같이 하기도 했고 그런 인연이 굉장히 깊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7월 초에 아마 갔다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기사가 지금 주진우 의원이 마치 이것을 정치적으로 사면을 할 것 같으면은 대통령을 만나거나 뭐 무슨 저기 법무부 장관을 만나지.
교도소 면회 갔는데 무슨 사면을 하겠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어쨌든 여름에 덥기도 하고 예.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갔다 오셨다고 하면서 저한테 그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김성률 최고 네. 보시기엔 또 우리는 이런 시각은 아니다 하시게 있으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또 해석하는 거야?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왜 하필 이 정치 시기에 그러나? 정치인의 행보는요 숨 쉬는 것도 정치예요. 아니, 어쩔 수가 그래서 없어요. 지금 숨 안 쉬는 얘기겠어요. 산소통 가져왔다는 얘기겠어요. 예. 그러니까 언제 숨 쉬는지가 중요한데 지금 하필 숨을 네. 쉬었을까? 그러니까요. 그리고 국회의장이라는 자리가 우리나라 3부 요인입니다. 제일 높으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갔다는 것 자체가 아니 물론 개인적으로 조국 전 장관과 안 친한 민주당 인사가 얼마나 있겠어요. 근데 다들 남의 눈이 있다 보니까 내가 지금 이 지위를 가지고 가는 것이 정치적으로 해석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라는 걸 아시니까 안 가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가셔버리면 당연히 이런 얘기가 나오죠. 예상 안 했을까요? 우원식 의장님이 정치 구력이 얼마신데 이걸 예상을 안 하셨어요? 말이 안 되죠. 근데 지금 이 타이밍 너무 안 좋아요. 왜냐면은 네.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집권을 하고 이제 막 정말 뭔가를 해보려는 타이밍에 조국 전 장관의 사면부터 한다? 그렇다면은 민생을 챙기기 전에 일단 정쟁의 요소부터 불러오는 거예요. 조국 전 장관이 무슨 정치적인 이유로 해가지고 만약에 지금 들어가 계신 거라면 제가 이해라도 하겠어요. 근데 뭐 정치자금법 아니잖아요. 뭐 공직선거법 아니잖아요. 이거는 자기 자녀에 대한 고위 공직자가 자신의 자녀를 입시 부정을 했던 사건이에요. 근데 이렇게 정말 우리나라의 수많은 학생들과 학부모들에 대해서 완전히 배신감을 불러일으켰던 이런 분한테 도대체 무슨 명분으로 사면을 해주겠다고 하는 건지 제가 모 방송에 나왔더니 그러시대요. 이런 뭐 사면에 대한 이야기가 돌고 있다. 이런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 공감대는 도대체 어디서 형성이 되는 거냐. 나는 이거에 대해서 전혀 동의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섣부르게 움직이시는 거는 정권에 오히려 해가 될 거다. 다행히 대통령실은 선을 좀 그은 예. 모양이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것이 거짓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선 확실하게 그어 주셔야지 지금 가뜩이나 사법부에 대한 개입이 심해진다라고 비판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일들까지 하시면은 사법부가 그럼 뭐하러 판결합니까? 뭐하러 죄라고 그래요? 다 빼줄 거? 다 사면시켜줄 거? 저는 이건 아니라고 봐요. 원추리님은 사면 예상 가능하죠. 강인숙님 사면해 보시죠. 민심을 보고 싶네요. 그렇게 말씀하셨고 조국 옛말에 보고 그런 말이 싶지- 있습니다. 갑자기 사면 된다. 사면 된다는 말 있지 않습니까? 사면 된다. 그렇죠. 우리 조국 장관의 책을 사면 된다. 조국의 공부라는 책이 나왔어요. 제가 추천사도 써줬어요. 그래서 정말 마음에 붓이 있는 사람으로서 정말 잘 됐으면 바랍니다. 네, 책방에서 식사는 잘 하고 계십니까? 좋아요. 네. 우리 식사 먹으러 올래요? 안 돼요. 우리 그 수기가 지켜보고 있어가지고. 어쨌든 응원해 주시고 예. 광고 좀 달아주세요. 우리 책방 광고 안 됩니까? 책방 광고 유료로 내세요, 가능하십니다. 돈 내고 하십시오. 돈을 내야 됩니까? 이런 식으로 정치하셨던 분이 그러시면 안 되는데. 돈은 좀 예민하죠. 아, 너무 잘하신다. 아니 근데 네. 우리가 잊으면 안 되는 게 네. 저는 하여튼 뭐 잘못한 건 잘못한 대로 당연히 처벌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잉 처벌이라든가 혹은 그 수사 과정 자체가 검찰에서 처음에 사모펀드로 이 장관 되니까 장관 하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뭔가 이런 끌고 들어온 것들이 다 사모펀드였잖아요 처음에. 근데 이런 방식으로 처음에 들어갔다가 나중에는 결국 별건으로 계속 이렇게 결국에는 이 잡듯이 뒤져가지고 그 사람을 감옥 보내기 위한 표적 수사였다는 것이 다 드러나 버렸고 이런 식의 수사가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저는 지금 이제 정권이 들어섰고 이 검찰을 개혁해야 되는 이 측면에서 검찰이 항상 무슨 뭐 올곧고 뭐 객관적이고 뭐 이렇게 뭐 법과 정의를 그대로 지키고 이러지 않잖아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한 개혁을 전 개혁신당에서도 함께 좀 나서 주셨으면 좋겠고 왜냐하면 국민의힘은 이미 틀렸어요. 뭔가를 같이 하기에는 이미 틀려버렸고 나머지 야당들은 다 지금 하고 있으니까 개혁신당도 같이 이 검찰 개혁 작업에 같이 좀 해서 더 이상 정치권이 이런 방식으로 표적 수사 당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100% 동의를 해요. 왜냐면은 별건 수사는요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사람 갖다가 정말 다른 건으로 들어가는데 그게 안 잡히니까 막 뒤져가지고 사람을 굉장히 말려 죽이는 일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걸 많이 하는 곳이 사실 검찰에 있어서 특수부죠. 특수부는 이런 일들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기존에 항상 검찰 개혁을 외치시는 분들이 특수부의 이러한 별건 수사는 막아야 된다.
라고 했었죠. 저는 별건 수사 자체는 굉장히 반대합니다. 검찰 개혁도 동의해요. 다만 과잉 수사와 과잉 처벌은 또 다른 이야기예요. 과잉 수사는 있었을 수 있어요. 예, 근데 그건 법원에서 과연 그거에 대해서 처벌을 과잉으로 했느냐?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어쨌든 죄는 있었단 말이죠. 그건 정치적으로 책임은 져야 되는 거고 판결이 났잖아요. 근데 그걸 대통령께서 사면을 해준다? 그건 대통령이 그 정치적 부담을 다 안고 가는 건데요. 저는 그러실 필요도 없고 솔직히 이재명 대통령이 조국 전 장관한테 빚진 것도 없잖아요. 저는 그런 식으로 안 하실 거라고 보고요. 조국혁신당에서 네. 오늘 나온 분은 안 계신데 네. 그런데 뭐 이재명 대통령 당선되자마자 조국혁신당에서는 사면 이야기를 바로 꺼낸 걸로 알고 있어요. 참 염치 없어요. 제가 그렇죠. 보기에는. 근데 저는 어쨌든 과잉 처벌 받았다는 측면이 있다. 이거는 뭐 온 가족이 그냥 막 도륙당하다시피 한 것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임기 초는 좀 부담스러우실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일정 부분 뭐 그렇게 만약에 그런 결과가 나온다 사면이라는 결과가 나온다 하더라도 저는 그냥 감수하고 가야 된다 이렇게 보죠. 근데 3심제가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아니 왜냐면 그러니까 정경심 과잉 교수 처벌이라는 게 네, 과잉 처벌이라는 거는 3심제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이의 신청을 해서 3심이 다 난 거예요. 근데 이거를 부정해 버리시면 사법부 제도 자체가 흔들려요. 아니, 근데 검찰은 부정할 수 있어요. 검찰에 대해서는 과잉 수사 저도 인정하는 부분이 있어요.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별건 수사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어쨌든 사법부가 판단을 내린 것 자체를 흔들어 버리시면 이게 경기가 진행이 안 돼요. 우리나라에 대해서 심판이 없어진다니까요. 네, 저는 그 부분은 좀 반대 생각이 있어요. Hello. 뭐 어이구, 깜짝이야. 한국 아주 정신 못 차렸습니다. Reason, I can't reason. 듣지 않이 들어줄 수가 없습니다. EU 그리고 많은 나라 일본 관세 부과하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과 토크아웃 하려면 당연히 부과해야 되는 비용 아닙니까? 그래서 배추잎 좀 많이 준비하십시오. 관세 끌어올려! 선생님. 안 그래도 관세 협상 얘기를 드려야 되는데 예. 오신 김에 한번 네, 마무리하죠 뭐. 네, 여쭤봐야 되겠는데 Don't let no 저 Korea. 한국만 이렇게 막바지에 좀 몰게 No, 감싸실 I'm 겁니까? 공평합니다. 그리고 한국만 하는 거 아닙니다. 200여 국가가 단 나를 쳐다보고 있어. Follow me 하십시오, 선생님. 눈이 너무 똑같은 거야 지금. 아니 What? 근데 눈이 너무- 우리나라한테만 유독 가혹한 그게 있으세요? 왜냐면 일본은 Where are 빨리 you from? 해주고. Where are you from? 아니, 한국말 잘 한국에만 몰라요. 그렇다. 돈이나 내놔요. 얼마까지 해줄 수 있습니까? 그저 좀 많이 해야 됩니다. 네, 고맙습니다. 뭐 대통령실이 미국이 관세 협상에 농축산물을 요구한 게 사실이라고 밝히기도 하고 뭐 양보폭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두 분 보시기에는 어떠신지 좀 간단하게 말씀 주시겠어요? 이게 지금 제가 볼 잘 때는 해결될까요? 전 뭐 적당하게 해결될 네. 거라 보는데 7월 31일 날 뭐가 있냐면 미국의 국제 무역 법원이라는 데가 있대요. 네. 근데 거기에서 지금 트럼프가 하고 있는 관세의 이 조정 자체가 월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게 5월 달에 이미 판결이 나왔어요. 1심 판결이. 그리고 이제 2심에서 이것이 지금 진행이 되는데 만약에 미국 법원에서 지금 트럼프가 하고 있는 왜냐하면 우리가 FTA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이 상호 관세 이 조약 같은 것들 다 맺어가지고 그 나라마다 지금 국회에서 비준동의 받아가지고 이것들이 다 발효가 된 거거든요. 근데 일방적으로 본인한테 권한도 없는데 그 권한을 지금 행사하고 있다라고 해서 1심 판결에서 미국 무역법원에서 이게 안 된다라고 나온 거예요. 근데 물론 트럼프 쪽에서는 당연히 상소를 했기 때문에 2심 법원에서 다시 이제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1심 법원에서 이 자기의 어떤 주어진 권한 자체를 넘어서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안 된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게 7월 31일 날 이제 이 법원의 어떤 심리가 열린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열리고 난 다음에 1, 2주 안에 이것에 이제 결심 판결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지금 원래는 8월 5일 날까지 한다고 했다가 지금 8월 1일 날로 이제 날짜 바꾼 게 네. 이거를 만약에 7월 31일 날 그 심리가 열리고 바로 며칠 상간에 법원에서 이것이 안 된다라고 되면은 지금 이거 지금 하고 있는 거 다 무효되잖아요. 예, 온 국가들이 다 움직였는데. 아니 어디서 나한테 시비 겁니까? 걔도 잘라버리십시오. 그리고 돈 내나 돈 배신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럴 때 아닙니다, 선생님.
네, 그래서 그거 하나 짚어드리고 네. 어찌됐건 지금 저희가 농축산물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지금 막 테이블 위에 막 미국이 계속 올려놓는다고 하는데 예. 그런 것들에 대한 피해는 좀 최소화하면서 조선산업 뭐 반도체 이런 것들은 강점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많이 협의를 좀 한다고 하니까 예. 좋은 결과가 나오길 기대해야죠. 예, 또 한 명의 대통령 후보를 배출했던 정당으로서 또 우리 이 김성열 네. 수석 최고위원께서 또 하실 말씀 있으실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이준석 대표님께서 직접 미국을 갔다 오셨죠. 예. 갔다 오셔가지고 그 분위기를 함부로 말씀하시기는 어렵지만 이 단어는 꼭 들었다. 중국. 이게 뭐냐면요. 이건 국익에 관련된 이야기니까 사실 여야가 없어요. 네. 여야가 없는 상황에서 말씀을 드린 게 뭐냐면 미국이 지금 원하는 거는 관세를 앞세운 통상협정 아닙니다. 지금 거기는 앞에 있는 거지만 뒤로는 뭐가 있냐면 왜 우리만 이렇게 늦어지고 그러고 있느냐. 결국에는 안보협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니들 중국 편이냐 미국 편이냐 진짜 까놓고 그거 묻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저는 이재명 정부의 외교가 첫 시험대에 올랐다고 봐요. 외교는요 정답이 없어요. 외교는 그때그때 상황 따라 가지고 바꿔가면서 우리의 실리를 찾아가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앞서서 국제법 이런 거 말씀을 주셨는데 국제법이요 그렇게 해서 판결 나고 미국이 지금 하고 있는 거 잘못된 거 누가 모릅니까? 전 세계가 다 알아요. 그런데도 이거 강제할 방법이 없어요. 판결이 그렇게 나도요 결국에는 그냥 갑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다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 그렇다면 우리도 여기서 이재명 정부가 본인이 평소에 뭐 중국이나 미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느냐를 떠나서 지금 우리에게 닥쳐온 이 손해가 날 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방지를 하고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낼 것인지 국익을 앞세워서 현명한 선택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재명 나도 민생 회복 지원금 받고 싶습니다. 관세로 좀 받고 싶은데 빨리 이건 please thank you. 이거 안 해줍니까? 왜? 민생 회복 지원금 코리안은 받습니까? 아니 재산도 거의 100조 가까이 있으신 분이 무슨 15만 원 10달러 받겠다고 What? 안 돼요 안 돼. Where are you from? 아 지금 바로 돈 얘기하셨더니 100조 있어도 100조 더 있고 이 싶습니다. 트럼프께서 돈을 얘기하니까 지금 바로 이상민님 출연료 인상. 댓글 너무 올라오고. 고맙습니다, 선생님. 이 사람들 다 뺏어서 관세 올렸잖아요. 솔직히 제가 오늘 캐리했습니다. 선생님. 영어 같다. 그러게 외국어 굉장히 잘하시는 것 같아요. 덥네요, 네 여름에. 네. 아 이제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온 이상민 크리에이터까지. 와 우리 11시 한 40분까지 저 예정된 시간인데 거의 시간이 다 됐고요. 네. 아 이렇게 해서 오늘 주제를 이야기하다 보니까 참 다양한 이야기를 가지고 서로의 의견들 교류하고 그래서 어떤 분은 이래요. 뭐 친한 사람들끼리는 정치 얘기하지 말자 그러는데 사실은 친한 관계이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아는 지인 관계든지 서로 티키타카 하면서 정치 얘기를 좀 하는 건강한 문화가 형성이 될 때 그러면 서로의 다름을 인정해주는 그런 현장이 많이 삶에서 열릴 때 이게 바로 건강한 정치가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합니다. 이게 세 분 여기가 되시는 맞는 말씀 사실상 분위기가 핵심이 돼야지. 이 정당도 핵심이 돼야지. 우리 뭐라고요? 말을 가만 계세요. 뭐라 핵심이 생명입니다. 우리가 핵심하고 현재 정말 채널이다. 얼마나 사상이 정치가 힘듭니까? 우리도 핵심하고 저 광고분이도 핵심하고 PD도 핵심하고 다 핵심해야 됩니다. 네, 일단 이상민 크리에이터는 여기다가 무슨 이름 말을 광고를 하는지 좀 하는 걸로 저 하겠습니다. 동시통역 부탁드립니다. 아니 내가 갖다 주시고 크리넥스 갖다 주세요. 가만히 있지 말고. 아니 내가 김문수 후보님도 모셔봤고 김성태 의원님도 2년을 모셨는데 아 직접 부정하느라 보신 거예요. 누가 더 비슷합니까? 아니, 너무 똑같아요. 지금 들어서 너무 웃기는 거야. 우리 다 아는 사진인데 어떻게 그게 나옵니까? 사실상 정말 치사한 사이들이에요. 우리가 다 반목하자 했고 하해를 하고 통합을 해야지. 어떻게 대한민국 정치가 해봐야 되냐 말이야. 자 이제는 김문수 전 후보가 나와서 얘기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뭉치자 해가지고 반미하고 이런 사람들 다 쫓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당이 하나가 돼야 된다. 전환기름이 어떻습니까? 다 하나가 돼야 됩니다. 그래 봅니다. 네, 김성태 의원님 다시 모시겠습니다. 당이 정말 확실을 해야 되는데 어쩌다가 이 모양이 자, 세 분 말씀 감사하고요. 이제 이런 프로그램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끊어버리면 어떡합니까? 마지막으로 캠이 잘 맞나요 오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지금
그 저기에 그 이준석 대표님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냐 걱정이 하도 많이 맞아요. 올라와서 지금 댓글이 그거 많이 하나만 올라왔어요. 말씀드릴게요. 네. 지금 잘 계셔요. 예, 저희 계속 말씀드리지만 당당해요. 어저께 압수수색 들어오는 와중에도 그냥 당당히 방송 출연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죄가 없기 때문에 당당하고요. 걱정하지 마시고 그 최고위 목요일 날 다시 열릴 거니까 그때 다시 나오실 거니까 걱정 안 하고 계셔도 된다. 이 말씀만 드릴게요. 이렇게 또 현장을 직접 경험을 하셨다 보니까 최고위원께서 더 생생하게 말씀 전해주실 수 있고 이렇게 걱정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여러 가지 각 정당별로 많은 의견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렇게 또 저희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평일에 계속 오전 10시 30분에 라이브를 켜서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댓글을 주셨어요. 동시에 접속자 분들도 많이 계시고 우리 한번 좋아요 한번 다 눌러주실까요? 하트하고 좀 메시지 보내주십시오. 네, 많이 눌러주십시오. 더 힘이 나고 알고리즘에서도 인지를 많이 해준다고 하니까 많은 주요 채팅창에 올라온 많은 문자 메시지 가운데 네, 저희가 선정한 분이 계십니다. P21 바이올렛님, 김성렬 수석 최고. 와, 이 메시지 한 분. 그리고 조아해널님, 이상민 고정해주세요. 네, 그리고 케이트인가요? CATT 카트인가요? 카텐가요? 자, CATT2님, 민주당 패널 중 이동학 최고는 고품격이죠. 댓글 자체가 고품격이네. 프로그램이 품격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이 세 분께 저희가 준비한 선물을 드릴 거니까요. 저희가 안내해드리는 내용에 따라서 저 메일로 주소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세 분 너무 감사하고요. 준비한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여의도 너머 TV 닭간다 오전 10시 30분 저희 라이브로 함께 해주시고 클립도 많이 시청해 주십시오. 고스트의 초정밀 정치해부쇼 여의도 너머 TV 닭간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내일 또 뵐게요. 여러분 세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